주식회사 넥사의 신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그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회사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상주하고 있고요.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회사 소개를 별도로 장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 넥사는 이제 정보 시스템, 제조업의 MES를 비롯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공방 이런 그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수요 기업하고 같이 가공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한 수요 기업의 일단 소개,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추진한 내용,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업인 인플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김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3년 된 벤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R&D 과제를 통해서 교통 분야, 그래서 뭐 고성능 GPS를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이제 R&D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재 안전 쪽에 시설물 안전 점검 시스템이나 건물 안전 예측 기술,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련 게임을 개발해서 행안부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분야 쪽에도 뭐 세계 문화유산, 뭐 그 홍보, 뭐 게임 솔루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안내 시스템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 이번에 이제 대상이 된 부분이 이 회사가 이제 19년부터 그 버스 회사, 시내 버스 회사의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뭐냐면 왜냐면 이제 버스라고 하는 게 중공공재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회사들이 그런 관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엑셀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버스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버스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사고, 버스, 유류 해가지고 보통의 그 뭐 ERP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쌓이는 데이터들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뭐 운행 정보라든가 뭐 GPS 정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가공을 해서 경영자들이 쉽게 어떤 우리 버스 회사의 상태라든가 이런 경영자 정보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하고 컨택이 돼서 실제로 버스 회사도 가서 면담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인플랩에서는 그런 교통 분야에, 그래서 뭐 그 디지털 기기도 개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수업의 이제 시장 현황을 보면, 운수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의무 제출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니즈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운수회사의 어떤 기사라든가 차량이 이제 빨리 노화되기 때문에 교체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한 분석, 뭐 한번 라우팅을 돌 때 얼마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이번 실제 데이터들을 보니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한번 그 뭐 여름에 한번 터지고 봄에 한번 터지고 막 10월에 한번 터지면 실제로 그 수익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적은 이제 낙후된 국내 이제 운수업계의 IT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향상해보자. 그리고 버스가 의외로 이제 그 대용량의 운행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텍스트 형태로 된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AI를 적용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한 툴이 되는 텍스트형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DBMS 형태의 데이터로 표준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좀 니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차량 한 대가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초 단위로 그래서 그 실제로 교통공단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행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 그 버스 회사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현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니즈를 가지고 기사, 차량, 노선 이런 데이터 기반의 대용량 운행 정보를 ICT 기반의 어떤 가시화, 시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추진한 거에 대한 특장점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모빌리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모든 버스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되거나 하면 이동에 대한 이게 이제 다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제 이 데이터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어떤 가치 있는 그 서비스로 만들어질 텐데 이런 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고속 처리를 위한 이제 보스의 이 인플랩이 갖고 있는 보스라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그거는 과거에 이제 ERP의 어떤 수준의 데이터 처리였었는데 요거를 그냥 일반 서버에서 돌리거나 저장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한번 가공을 해보자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운행 정보라든가 보이지 않는데 운행 정보라든가 배차 정보, 그 다음에 연료 사용 정보, 이제 사고 정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근무 형태에 대한 또 제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휴식 시간은 충분히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행 부담률은 어떤지, 요일별로 얼마나 타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송 비용, 수익성,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들여다 보니까 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구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향후에 이제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하면서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진의 목표는 이제 방금 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들여다 보니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번 사업이나 뭐 자금이나 이제 단순히 가공이라서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시내버스의 경영 정보 시스템, 보통 이제 제조업에서는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딱 가시화되는 정보들을 이제 EIS라고 얘기하는데 버스 측면에서 이 EIS를 좀 개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근무 현황, 그다음에 수익금 분석, 운행 효율 분석, 안전 운행 행태 분석인데 실제로 이 안전 운행 행태 분석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가 가면서 갑자기 뭐 급 발진을 한다든가 급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이런 행태들까지 하려면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DBMS 형태로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클렌징하는 이제 전처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은 엑셀 형태로 다 존재했던 것들을 전부 다 CSV 형태로 해서 DBMS 클라우드 형태로 한 다음에 그거를 EIS로 이제 개발을 해서 웹 버전으로 해서 표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 2020년 데이터가 한 300기가 정도 됐는데 형태가 전부 다 이런 텍스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이제 헤더 부분들이 전부 다 차량 정보, 일시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초 단위로 발생하는 어떤 그 DTG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이시진 않는데 한 3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그 DBMS에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놓은 그런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카테고리로 보면 운전자 근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익금 분석과 운행 효율 분석, 그다음에 안전 운전 행동 분석. 이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분석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노선별 정류장 이용 데이터, 노선별 차량별 수입 데이터. 왜냐하면 수입은 거의 이제 그 카드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탔는지 어린이가 탔는지 이런 정보들이 어느 노선에서 많이 탔는지의 정보들이 다 백데이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다 변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료 사용, 그러니까 차량별로 연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별로 운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구간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차량의 교통 위반 사고 이력들, 이런 정보들을 서로 그 가공을 해서 이런 버스 EIS 시스템에는 뭐 52시간 시간 준수율, 누적 준수율, 휴게 시간 준수율 이런 것들을 인플랩하고 같이 정의를 해서 이게 지금 뭐 완전히 뭐 상품화로 완전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다. 한번 가공을 해서 한번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가공을 진행을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웹 버전으로 해서 이제 그 자바를 이용해서 전체 EIS 정보를 프로토로 해서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한번 써보고 향후에는 이제 인플랩하고 같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그 비즈니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협약을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갔던 회사는 이제 김천에 있는 김천까지 출장을 가서 미팅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구 쪽,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버스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뭐 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축적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 단위에서도 그냥 감으로 아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당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운행 속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금이 작더라고요. 버스 한 번 뒀을 때 수익금이 몇만 원밖에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버스 회사들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그 다음에 정부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구나에 대한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는 뭐 버스 회사들 뭐 1대1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 지자체별 운송 조합이라든가 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잘 이제 EIS를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무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시화 툴을 썼는데 이제 돈을 들여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상품화된 이제 그걸 개발해서 그쪽 분야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쭉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스 기사 측면에서도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가 다 지표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T맵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운전 점수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버스도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시민의 안전하고 다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운수회사 측면에서는 어떤 교통사고 감소를 한다든가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적정한 버스 교체 시점이라든가 의사결정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겠다. 그 다음에 시민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죠. 버스들이 막 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권들에 대한 보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측면에서도 내가 공제돼야 될 그런 금액들이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공공재에 들어가는 그 시민의 어떤 세금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그 어떤 저감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계도 보면
보통 이제 요즘에 그 보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운전한 것에 대한 그 기반으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버스도 그거에 관련된 운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계획은 이제 프로토로 지금 두 개 버스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플랩은 이제 경북에 있는 버스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컨택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그다음에 경기 지역으로 좀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역할은 이제 그런 보스를 잘 이제 지금은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지만 보스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얘를 같이 엮어서 버스 회사들이 좀 쉽게 쓰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또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버스 EIS를 좀 더 상품화시키는 쪽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이제 그 버스 운송 조합 그리고 이제 교통공단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한 개 회사의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홍보 쪽으로 지금 계속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이제 사업화를 해보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버스에 대한 것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